아이가 에디션. 우리 아이가 친구 아이. 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더씨입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은 더 뉴 레이예요. 제가 아주 영상 초창기 때 수줍은 모습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고객한테 매입하면서 더 뉴 레이가 아니라 일반 레이를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더 뉴 레이 어떤 게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 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이니까 스펙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초 등록일자는 18년입니다 더 뉴 레이 등급은 럭셔리예요. 윗등급이나 아랫등급도 있지만 한 중간 정도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4,600 정도 탔어요. 당연히 1인 신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객한테 가지고 온 거 아니고 현대글로비스라는 경매장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전에 있던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진단기도 실험을 해볼 겸 그리고 도막 측정기도 실험을 해볼 겸 요거는 이제 원가로 제가 판매하려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더 뉴 레이 럭셔리 14,000 정도 탄 흰색 차량 기준에서 시세는 1,150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지금 상품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품화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을 봐야 가장 정확하게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닦아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요전 모델 레이하고 더 뉴 레이하고 어떤 게 달라졌냐면 먼저 이렇게 그릴이 좀 달라졌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좀 달라졌고요. 내가 볼 때 큰 변화는 아닌데 처음 나왔을 때는 나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이거 전기차 같잖아. 전기차처럼 그릴 막혀있고 이거 열도 안 빠져나갈 것 같이 요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깡통 휠보다는 중간 등급의 휠이에요. 여기에도 추가 옵션으로 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좀 그 휠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원가로 팔려고 갖고 온 차량이기 때문에 뭐 휠의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활용도는 상당히 좋다는 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가 거의 뭐 기본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버튼, 손잡이 버튼식으로 돼서 스마트 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박스형 디자인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차박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박에 대한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레이는 꼭 빠지지 않죠. 그 이유가 이 박스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뒤에 테일램프랑 똑같이 범퍼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죠. 아이가 에디션. 우리 아이가 친구 아이. 먼저 구출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요 스티커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런 스티커를 달아 놓으신 분들이면 난폭 운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가 에디션의 그 어떤 매너. 자, 이렇게 귀엽게 뒤에 창문 닦는 와이퍼도 들어가 있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6대4 분할 시트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차량에는 따로 뭐 분할 시트 옵션은 없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평탄화 만들어서 차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짐을 싣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의 엔진룸이에요. 상당히 귀엽고 작습니다. 1.0 3기통 카파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워셔액이라든지 냉각수, 뭐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차량 스펙은 78마력에 9.7 토크예요. 그 이전의 레이 차량하고 마력과 토크가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 모델이었던 레이는 출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터보차를 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 제가 이 차량 탔을 때는 RPM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좀 차가 부드럽게 속력을 점점 높여 나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덕에서는 힘은 좀 그랬지만 그건 이따가 어쨌든 간에 주행해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오늘은 1열하고 2열을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 청소가 좀 덜 된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상품화를 딱 하고 나면은 또 아주 굉장히 멋있게 이뻐질 예정이라는 거. 자, 지금 앞좌석을 좀 앞으로 밀어놓고 제가 지금 뒷좌석에 탄 모습이에요.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보시면 이렇게 뒷좌석 열선도 되어 있고 이게 팔걸이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뒤로 완전히 밀었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이 정도 공간이면 중형차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왜 레이가 1위를 하고 있는지 이 공간 활용도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는 여기에 뼈대 B필러가 있기는 하지만 오른쪽에는 이렇게 B필러가 없기 때문에 따로 썬루프라든지 이런 옵션 적용은 안 됩니다. 차체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썬루프는 옵션 자체에서 전부 다 배제시킨 것 같아요. 저쪽 문은 이렇게 원래 정상 문입니다. 조수석 쪽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창문 조작하는 버튼, 그리고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 하는 버튼입니다. 열선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 주유구 버튼 있고요. 수동입니다. 이건 풀옵션도 수동이에요. 전체적인 핸들 모습입니다.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채널 옮기는 버튼이고, 뮤트 아시죠? 음소거, 모드 바꾸는 버튼입니다. 라디오로 할지 미디어로 할지. 요거는 이제 계기판에 트립을 바꿔주는 버튼입니다. 요거는 계기판 리셋 버튼, 0으로 초기화시키는 버튼이에요. 주행거리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 내비도 빠지고 옵션은 상당히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레이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 유튜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내비랑 후방 카메라까지 다 장착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수동 조작해도 사실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열선 버튼, 옥스 단자, USB 뭐 있을 건 일단 다 있다는 얘기겠죠. 핸들 열선도 있었고. 자, 이쪽은 수납장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핸드폰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올려놓을 수 있게끔. 근데 중요한 점은 요 컵홀더, 요 컵홀더가 구멍이 둘 다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만 놓을 수 있고, 좀 큰 사이즈 음료수 같은 경우는 놓을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의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팔걸인데 조수석에는 팔걸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 이렇게 다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 팔걸이를 떼고 좀 두꺼운 걸로 해서 팔걸이를 조수석이랑 같이 이렇게 걸칠 수 있게끔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사실 그 제조사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좀 큰 걸로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도 시운전은 해봐야 되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 레이는 저희 와이프가 직접 소유하기도 했었고 타봤기도 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엔진 성능이 똑같긴 하지만 개선이 좀 됐을까 이것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시운전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결함이 있다라고 해요. 그 결함이라는 거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 중에서 에어컨을 켜면 그 엔진 RPM이 좀 불안정한가 봐요. 이제 그거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점 참고하셔갖고 생산 연도에 따라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거나 기아에 문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는 제가 예전에 실제로 타봤던 차량이기도 하고 고질병이나 장단점에 대해 꽤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차량이에요. 먼저 장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경차 판매량 1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 공간 보여드렸죠. 1, 2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경차인데도 차박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경차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그 공간, 이거 하나만으로도 장점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이 그냥 문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된 상태에서 열고 닫기도 편하고 문 열었을 때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야감 역시도 탁 트여 있어요. 전방을 이렇게 보고 가면은 이 A필러 쪽이 답답한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넓게 해놓고 하는 그 자동차 게임 있잖아요. 그것처럼 화면이 유리창부터 A필러까지 다 막힘없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필러에 간혹 사람이 가려지는 거를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데 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서 초보 운전분들도 막히는 시야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넉넉한,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중형차급 정도의 넓이를 가진 차를 경차 혜택까지 보면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경차 혜택은 여러 가지 있죠. 세금도 있고요. 그리고 통행료 지나는 거, 고속도로, 주차장, 그리고 유류카드, 그리고 박스카라서 상당히 귀엽습니다. 거기에 저처럼 딜러나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골목골목 다니는 길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주차장을 찾거나 주차 자리를 찾으려 그러면은 아주 돌아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그럼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결함. 지금 이 차량은 안 그러긴 하지만 일부 차들에서 에어컨을 켰을 때 엔진 회전이 좀 불안정한 현상. 뭐 어쨌든 그건 제조사에서 무상 수리를 1회 지연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넘기고요. 벨트 소리. 흔히들 벨트 소리라고 하는데 이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같은 것들이 막 나요. 찌리릭 찌리릭 하면서 심한 차는 그게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크게 납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가 나면은 이제 풀리 쪽이나 아니면 텐셔너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저도 레이 탈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벨트를 조여준다 그러더라고요. 벨트를 조여줘서 이 텐션을 다시 줘갖고 그 소리를 다시 안 나게 하는. 그래서 저도 기아에 가서 실제로 벨트 좀 조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들어요. 뭐 사실 제가 정비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동호회 가입하고 거기서 내 차량 증상 찾아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비필러가 없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 뭐 가벼운 사고라도 이 문 쪽으로 좀 부딪히거나 뭔가 차가 뒤틀릴 만한 그 정도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여기 이런 쪽에서 잡소리가 굉장히 납니다. 물론 정비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수리해 주겠지만 단차가 아주 잘 맞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고차 하면서 사고차 레일을 가져와 보니까 이 잡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얘기 안 드릴 수 없죠. 아무래도 경차하고 실용성 있게 타는 차다 보니까 연비 얘기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는 저희가 타면서 연비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연비. 물론 더뉴 레이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 레일을 탔었는데요. 출력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편하게 가다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에서 60이야. 좀 한번 우웅 이렇게 밟아줘야 60까지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60에서 또 80까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또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좀 세게 밟아줘야, 이 RPM을 좀 띄워줘야. 그런 현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작에서는 레이는 터보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RPM을 속도 높이려고 띄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던 제 상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차가 크잖아요. 그만큼 무게가 나가요. 연비는 대략 제가 탔을 때는 한 7kg. 저 운전 굉장히 얌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중형차급이라고 봐야. 그리고 레이가 차가 넘어진다, 전복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레이가 사고가 난 적이 있긴 했습니다. 와이프가 끌고 다니기도 하고 넘어지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아니냐 이러시겠지만 웬만큼 큰 접촉사고 나면은 다른 차량들도 전복이 돼요. SUV나 승용차라 그래서 전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사고, 일상생활에서의 이렇게 아주 크지 않은 간단한 접촉사고로는 쉽게 이렇게 전복나는 차는 아니에요. 간간히 레이나 이렇게 경차 타면서 드는 생각은 참 아직까지 인식이 안 좋다 이 생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BM을 타고 있는데 그럴 때는 갈 때 차들이 확확 끼어들지 않는다거나, 또 제가 가려는 방향에 맞춰서 양보도 어느 정도 잘 해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레이 탔을 때는 내가 큰 도로에 있는데도 여기서 합류하는 차들이 그냥 막 들어와 버려요. 네가 멈춰라.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차량은 전에 타보기도 했지만 지금 타도 굉장히 편해요. 차가 우리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타고 귀여워했던 바로 그 차 레이입니다.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저렴해요. 어쨌거나 다른 경차보다는 확실히 실용성은 좋습니다. 다만 연비를 조금 더 포기해야 된다는 점. 연비를 약간 포기하면 난 어차피 경차 살려고 했는데 공간을 가져가니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레이라는 차가 효용성이 좋고 장점이 많은 차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차를 한 대 더 보유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데일리카로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이를 살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좋다고 좋아요,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레이 성능 본 거 어떻게 됐냐? 그치, 실링 정상이라 그러지? 아마 도색만 들어갔을 거라고? 완전 무사고? 완전 다행이다.